파리지행 이강인이 프리미어리그 빅클럽으로부터 거액의 이적료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풋메르카토는 한국 시간 16일 한 프리미어리그 구단이 이강인 영입을 위해 7천만 유로 약 1,050억 원을 제안했지만 파리 생제르맹이 거절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제안으로 이강인의 유럽 축구 시장 내가치가 1,00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풋메르카토는 PSG는 레알 마드리드로 떠난 킬리안 음바페를 대체할 새로운 주전 공격수를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쓸 현금을 얻을 수 있는 엄청난 제안을 받았다. 아직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프리미어리그 클럽이 한국의 젊은 재능을 품기 위해 7천만 유로를 제안했다. 지난해 2,200만 유로 약 332억 원의 이적료로 PSG로 온 이강인은 2028년 여름까지 PSG와 계약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강인 영입을 위해 제시한 이적료 7천만 유로가 사실이라면 익명의 프리미어리그 구단 후보가 좁혀지는데요. 한 선수에게 7천만 유로를 투자할 만한 팀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빅6 외에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인수한 뉴캐슬 유나이티드 정도가 유일합니다. 빅6 중에서도 토트넘은 구단 최고 이적료가 6,200만 유로로 7천만 유로에 미치지 못하기에 빠집니다. 때문에 지난해 이강인과 연결됐던 프리미어리그 빅클럽과 연결된 점이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기 전이었던 2023년 4월 이강인의 대리인 하비에르 가리도는 자신의 SNS를 통해 맨체스터 시티와 에스턴 빌라를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이강인이 과거 펩 과르디올라 감독 아래에서 뛰었던 다비드 실바나 베르나르도 실바와 플레이 스타일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이강인과 연결됐고, 실제 축구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맨체스터 시티가 이강인에게 관심이 있는 것 역시 사실이었습니다. 맨시티는 스페인 출신의 지도자인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수장이라는 점에서 이강인에게도 매력적인 구단입니다. 발렌시아 유소년팀에서 성장, 스페인에서 프로에 데뷔를 하는 등 스페인 문화와 스페인어에 익숙한 이강인 입장에서는 스페인 출신 지도자들이 EPL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강인은 공격형 미드필더이자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는 선수인데요. 근데 현재 이 자리는 점점 현대축구에서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도 아예 공격형 미드필더를 빼고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의 운영을 가장 잘하는 감독이 바로 펩 과르디올라입니다. 특히 패싱과 볼 컨트롤 모두 잘하는 선수를 선호하는 펩의 성향과도 꼭 맞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맨시티의 상황에서도 이강인은 꼭 필요한 자원으로 보이는데요. 맨시티의 미드필더를 보면 데브라이너, 베르나르도 실바, 균도안 등이 있습니다. 셋 다 드리블과 탈압박이 좋고 데브라이너와 같은 경우 세계 최고의 플레이메이커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데브라이너 91년생, 균도안 90년생, 실바는 94년생으로 셋 다 나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맨시티에서 이들을 대체할 선수가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2000년생 필 포든과 2002년생 콜 파머는 공격형 미드필드도 잘 보고 뛰어난 드리블과 킥을 가지고 있지만 미들보다는 점차 윙어로 진화하고 있고, 2003년생 막시모 페로네는 가능성만 있는 상태입니다. 즉 다시 말해 데브라이너, 베르나르도 실바, 균도안의 뒤를 바칠 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드리블, 시야, 킥 모두 뛰어난 플레이메이커는 좀처럼 구하기 힘듭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아스날의 웨데가르드 정도 빼고는 그렇게 주목받는 선수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강인은 그들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유럽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펩이 인정할 만큼의 개인기와 기술, 그리고 킥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이강인 말고는 찾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강인을 영입하는데 성공하게 되면 앞으로 맨시티는 10년 가까이 그 포지션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맨시티의 펩 감독에게 이강인은 전혀 모르는 선수도 아닙니다. 이강인이 15세 유스 시절 맨시티에서 이강인을 키우려고 영입한 실제 링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강인 친구만 맨시티 유스로 이적하고 이강인은 발렌시아가 설득해서 잔류하게 됐었는데요. 이후 이강인은 월반 익스프레스가 진행됐습니다. 때문에 이번 이강인에 대한 영입을 추진을 진지하게 고민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PSG에 온 지 한 시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PSG는 쉽게 내주려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풋볼 메카르토는 지난 시즌 리그 1 23경기에 나서 3골 4도움을 기록한 이강인은 PSG 보드진을 설득했다. 구단은 이미 프리미어리그 팀의 제안을 거절했고 다가올 시즌에 그를 지키기로 했다. 이강인은 파리에서 아주 편안하고 지금 이곳을 떠나길 원치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은 지난해 여름 이적 시장 때 스페인 라리가 RCD 마요르카를 떠나 프랑스 강호이자 세계 최고의 클럽 중 하나인 PSG로 이적했습니다. PSG는 마요르카에 이적료 2,200만 유로, 약 313억 원을 지불하면서 이강인과 2028년 6월까지 5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PSG에 합류한 이강인은 시즌 도중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2023 아시아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에 참가해 클럽을 떠난 기간이 길어 2023-24 시즌 성적을 35경기 5골 5도움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출전 시간은 2075분이었지만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강인은 특히 지난 1월에 열렸던 툴루즈와의 2023-24 시즌 트로페 대 샹피옹 결승전에서
선발 출장에 전반 2분 만에 결승골을 터뜨려 팀의 2대0 완승에 이바지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경기 공식 MVP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트로페 대 샹피용은 같은 시즌 프랑스 리그 1 우승팀과 쿠프 드 프랑스 우승팀이 맞붙는 슈퍼컵 경기입니다.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낸 이강인은 다음 시즌 확고한 1군 주전 멤버로 자리를 잡기 위해 프리시즌 개막 전까지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스페인 매체 마르카에 의하면 이강인은 최근 좋은 기억이 많은 스페인 마요르카의 집까지 구매했고 친정팀의 허가를 받아 마요르카 스포츠시티에서 옛 동료들과 함께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 스토리 기능을 통해 영상 하나를 게시했는데요. 과거 마요르카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베다트 무리키가 찍은 영상 속에서 이강인은 훈련 중 쉬는 시간이었는지 검정 민소매 티를 입고 반바지를 사타구니까지 끌어올린 모습이었습니다. 무리키가 자신을 촬영한다는 걸 알아차린 이강인은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습니다. 이어 팀 동료 마르코 아센시오와 마요르카에서 막바지 구슬땀을 흘린 이강인은 15일 PSG의 첫 구단 일정인 메디컬 테스트에 참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단 영상에선 이강인과 함께 훈련했던 아센시오를 비롯해 신입생 마트베이 사포노프 골키퍼, 가브리에우 모스카르두, 카를로스 솔레르 등 일부 선수들이 메디컬 테스트를 진행해 프리시즌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편 황희찬이 프리시즌 경기 도중 인종차별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울버햄턴의 사령탑 게리 오닐 울버햄턴 감독도 단단히 뿌리 난 모양새인데요. 울버햄턴은 16일 구단 홈페이지에 코모 1907과의 연습 경기에서 매슈 도어티의 헤딩골로 1대0으로 이겼다며 하지만 황희찬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들으면서 승리가 무색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황희찬이 인종차별적인 말을 들은 것에 격분한 다니엘 포덴세가 격한 반응을 보여 퇴장당했지만 울버햄프턴은 승리를 따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울버햄프턴은 스페인 마르베야에서 전지훈련 중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5일 오후 마르베야 훈련장에서 지난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비에서 2위를 차지해 이번 시즌 세리에A로 승격한 코모와 연습 경기를 치렀습니다. 전반을 벤치에서 보낸 황희찬은 후반 시작과 함께 그라운드에 투입됐습니다. 이후 황희찬은 후반 23분 상대 팀 선수로부터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들었고 이에 격분한 팀 동료 포덴세가 인종차별 발언을 한 선수를 주먹으로 가격, 퇴장당했습니다. 양팀 감독과 코칭 스태프가 이 일에 대해 얘기를 나눌 정도로 상황은 심각해졌지만 오닐 감독이 황희찬에게 계속 경기를 뛰어도 괜찮냐고 물어봤고 이에 대해 황희찬이 수긍하면서 경기는 끝까지 정상 진행됐습니다. 경기는 승리로 끝났지만 오닐 감독은 이번 일에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오닐 감독은 경기 후 구단 공식 X9 트위터를 통해 공개된 인터뷰 영상에서 황희찬이 인종차별 발언을 들었다. 이후 황희찬에게 경기를 계속 뛸 수 있겠냐고 물었더니 끝까지 뛰겠다고 했다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너무 실망스럽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럼에도 경기 중단이 되는 일 없이 끝까지 경기를 소화한 것을 두고 황희찬이 모욕적인 일을 겪었음에도 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자랑스러웠다. 황희찬은 팀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황희찬의 인종차별 피해 소식은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도 보도했습니다. BBC는 황희찬이 코모 선수로부터 인종차별 발언의 대상이 되다 라는 제목으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매체는 또 오닐 감독이 황희찬에게 경기를 포기하는 걸 원하는지 여부를 물었지만 황희찬이 이를 거부했고 울버햄튼은 1대0으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황희찬은 2년 전 프리시즌 중 SC 파렌세의 팬들로부터 인종차별 구호를 들었고 이에 구단이 아주 실망했다며 대응했던 바 있습니다. 황희찬은 힘든 상황에도 멘탈리티를 유지하면서 동료를 도우며 강한 정신력과 함께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팬들은 인종차별에 대해 황희찬 대신 주먹을 날려준 선수에게 감동하는 모습입니다. 불의에 맞서 함께 싸워줄 동료가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는 상황입니다. 황희찬, 이강인, 타지에서도 계속 승승장구하길 바랍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